자, 빛과 파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3단원은 빛에 대한 얘기입니다. 빛. 다 빛에 대한 얘기인데 이 빛이 이제 파동성을 띌 때의 성질 그리고 입자성인 이중성을 띌 때의 성질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까지 이게 이제 2단원 전체 빛에 대한 성질 빛은 원래 파동인 줄 알았으나 알고 봤더니 뭐다? 입자임의 파동 둘 다이다. 둘 다이다 이 이중성을 기반으로 해서 뭐 바로 양자역학. 이 양자역학을 통해서 이제 반도체의 발전. 전 세계에서 요즘 가장 핫한 게 반도체죠, 그렇죠? 반도체의 발전 그리고 상대성 이론까지요. 여러분들 대학 가는데 제일 중요한 과목이 이제 물리가 됐어요. 요즘 최근 트렌드는 의치 한약수에서 의치 반 또는 의치 한반 이런 순으로 반도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반도체 공학과 가서 예를 들어 하이닉스라도 취직이 되면 야 의사보다 이게 낫다고 본다. 의사 10년 개고생해서 공부해서 연봉 1억부터 시작할 바에야 딱 4년 반도체 공학과 나와서 하이닉스 들어가면 연봉 1억 3천에서 출발해서 성과급이나 뭐 하면 이 첫 해에 막 5억, 10억도 벌 수 있는데 의사 되는 것보다 훨씬 가성비도 좋고 더 고소득 연봉자가 될 수 있는 반도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빛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 파동으로서의 빛입니다. 빛은 파동이에요. 이 빛에 대한 연구를 사실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뉴턴입니다. 자기 그 2층 서재에서 프리즘을 이용해서 빛을 통과시켰더니 이게 빨주노초 파남보 이 색깔도 빨주노초 파남보 7개라고 얘기한 게 이제 뉴턴부터예요. 원래 과거에서 무지개 동양에서는 5색 무지개고 서양은 6색이었어. 뉴턴부터 빨주노초 파남보 7색깔 무지개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피타고라스 합의 영향을 받아서 피타고라스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 뭐냐? 바로 음계 3, 4완입니다. 도레미파솔라시 피타고라스 음계가 피타고라스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고 이런 현상이 모든 전반적인 과학과 여러 학문에 영향을 줘요. 요일이 몇 개야? 7개. 이게 피타고라스의 영향을 받아서요. 그리고 색깔도 빨주노초 파남보가 된 게 피타고라스 학파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자, 어쨌든 그 빛을 굉장히 많이 연구한 과학자는 뉴턴이었고 뉴턴은 정작 빛을 입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로버트 훅이나 하위너스라는 과학자는 이제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어쨌든 뉴턴의 위대한 명망이 한동안 빛을 입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입자 이전에는 어쨌든 간에 파동이 정설이 된 시절이 있었고 또 토마스 영이라는 과학자가 빛의 파동성을 실험적으로 증명해내요. 그래서 약 아인슈타인 등장 100년 정도까지 아인슈타인이 빛은 입자이면 파동이고 입자성을 띈다는 걸 또 실험적으로 이론적으로 증명해낸 광준효과에 대한 실험적 해석 이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빛은 파동 정설이 되죠. 자, 시간이 흘러 현대에 와서 보니 1900년대에 와서 보니 뭐였다? 빛은 입자이면 파동 그 이중성을 갖고 있다. 그 이중성을 기반으로 양자역학이 시작이 되죠. 자, 어쨌든 그러면 이 빛이 처음 파동이라는 파동성을 띌 때 파동의 성질을 기반으로 해서 좀 빛의 파동성을 분석해요. 보죠. 자, 일단은 파동이라는 건 뭐죠? 파동. 한 점의 진동이 한 점에서 발생한 진동이 매질을 통해 매질을 통해 전파되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파동이 발생한 이 한 점을 파동의 근원, 파원이라고 하고요. 파동을 전달해주는 매개 물질, 매질을 파동 전달 물질, 여러 다양한 매질이 존재하죠. 그래서 대표 소리의 매질은 보통 뭐죠? 소리의 매질은 보통 뭐게요? 소리
소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공기를 통해 아니 공기죠 공기. 공기를 통해 전달되잖아. 그렇지? 자, 선생님이 하면 공기를 압축 팽창하면서 우리가 소리 신호가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참고로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하고 전달되는 건 파동 에너지. 자, 파동이 시작된 한 점을 파1이라고 해요. 보통 지진이 발생한 한 점을 뭐라고 그래? 진1. 소리가 발생한 한 점을 음1. 빛이 나오는 것을 뭐라고 그래? 광1.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파동의 시작점, 파1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파동은 우리가 이제 종파와 횡파가 있고, 종파 횡파 좀 얼마나 있고? 종파와 횡파로 분류를 하고요. 탄성파, 비탄성파, 전달기파 이런 거 역학적 이런 게 있는데 패스하고 필요한 것만 합시다. 자, 종파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나란한, 횡파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이다. 나란하냐 수직이냐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동의 개형을 보면 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퍼져 있는 것은 소, 밀집된 것은 밀이라고 해서 소와 밀이 반복된 소밀파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인 종파에는 소리, 음파죠. 지진파인 피파가 있습니다. 자, 횡파는 사인 곡선의 형태. 우리가 보통 흔히 아는 이 출렁거리는 물결파의 형태가 대표적인 횡파이고, 대표적인 횡파는 빛이죠. 빛이나 전자기파, 그리고 지진파, S파가 합니다. 자, 여기 이제 파동의 종파,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에 대한 분류입니다. 자, 파동이란 기본 요소들을 분석해 보죠. 파동을 표현해 볼까? 파동의 기술이라고 해보죠. 자, 두 가지 그래프로 기술을 하는데, 자, 첫 번째 얘는 위치 변이고요. 얘는 시간 변이 그래프.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이제 사인 곡선이라고 하죠. 사인 곡선의 형태로 파동을 각 요소들을 비교해서 분류합니다. 자, 보죠. 일단 우리 그 파동의 가장 꼭대기 정점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산 정상을 뭐라고 그래? 산마루. 옛날에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 호두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그래서 뭐가 돼? 호두마루가 돼. 체리도 따라가. 체리마루가 되지. 피스타치오 마루도 있죠. 아이스크림 광고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 꼭대기를 우리가 마루라고 표현해. 마루. 산마루, 산정상, 마루. 그러면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를 줄여서 뭐라고 해요? 골. 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지금 마루와 마루의 직선거리, 골과 골의 직선거리 n 한 사인 곡선의 직선거리, 변이 개념이죠. 모두 같고 요 크기가 람다라고 표현해요. 파장이라고. 자, 파동의 요소 첫 번째, 파동의 길이를 표현하는 파동의 길이를 파동의 길이를 표현하는 파장, 람다라고 표현하고 파장이라고 읽습니다. 기린이라고 해요. 기린처럼 생겼죠? 그리스 문자의 N에는 알파벳인데, 그리스 알파벳인데 그냥 우리는 굳이 람다라고 읽지 않고 파장이라고 읽으면 돼요. 얘는 변이 개념이므로 단위는 미터가 되겠죠. 비교해볼까? 자, 만약에 1번 파장과 2번 파장을 비교해볼게요. 누가 더 크죠? 람다 1, 람다 2. 누가 더 긴 파장이야? 2가 더 길죠. 이 직선거리가 얘가 훨씬 길죠. 변이 개념이죠. 자, 두 번째 이제 진폭으로 가볼게요. 앰플리튜드 약자 A를 씁니다. 자, 얘도 변이 개념인데 우리는 얘는 자, 이 사인 곡선의 x축의 변이를 파장으로 분석을 한다면, 파장으로 표현한다면 y축의 진동폭을 우리가 진폭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파동의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까지 직선거리 또는
파동의 진동의 중심에서 볼까지 직선 거리를 우리가 진폭의 약자 줄여서 A 또는 진폭이라고 표현하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비교해 볼까? 1번 파동의 진폭, 2번 파동의 진폭. 누가 진폭이 크죠? 2번이 크죠. A1과 A2. 여기 크고 여기 뭐가 진폭이다? 요게 보다 A2에 해당하는 진폭. 역시 변형의 직선거리. 자, 세 번째. 이 지금부터 중요해요. 아, 약간 애매하네. 아, 이거 우리가 올렸을 걸 그랬나? 여기다 씁시다. 주기. 원래 피리어드인데 시간 개념이라 그냥 타임이 아니라 라지 t를 쓰고요. 단위는 뭐겠어? 시간이니까 초. 자, 봐봐. 이렇게. 우리가 사인 곡선이라는 건 좀 일정하게 계속 일정한 규칙이 반복되지, 그치? 우리가 일정한 규칙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을 우리가 주기적 현상이라고 하죠. 그치? 얘들아, 달의 공전 주기가 얼마야? 달은 지구를 매번 공전해. 달의 공전 주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다 알아. 한 달. 한 달이 뭐야? 달의 공전 주기야. 달이 지구를 한 번 도는 주기가 한 달이라고요. 그럼 질문, 달은 1년에 지구를 몇 바퀴 공전해? 12달이니까 12바퀴 해야겠죠. 그거 이런 계속. 그럼 지구가 스스로 한 번 도는 주기를 뭐라고 그래? 1을 하루. 자, 지구가 태양을 크게 한 번 도는 이 공전 주기를 뭐라고 그래? 1년, 한 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시간 개념. 우리가 화학에서도 원소의 어떤 성질이 주기적으로 반복돼. 그걸 나열한 표를 주기율표라고 하잖아. 규칙이 반복되는. 자, 그럼 봐봐. 얘가 한 번 이 진동한 시간을 우리가 한 주기 표현을 합니다. 그 주기는 1회 진동 시간입니다. 시간 개념. 1회에 초점이 있다. 1회. 자, 그럼 잘 봐. 얘가 한 번 진동하는데 2초였대요. 주기가 얼마? 2초죠. 자, 세 번 진동하는데 30초 걸렸어. 그럼 주기는 얼마야? 10초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1회 진동 시간. 자, 주기가 있으면 무조건 누가 같이 따라와? 진동수가 따라와. 원래 프리퀀시 약자 F를 써. 주기는 피리어드인데 그냥 라지 t를 씁니다. 자, 진동수의 원래 단위는 1%야. 단위를 이렇게 쓰기 좀 불편한데. 그래서 무선 통신을 발전시킨 과학자 헤르츠의 업적을 그려 헤르츠를 씁니다. 자, 그럼 보죠. 얘는 1초 동안 진동한 횟수야. 그리고 이 진동수는 사실 주기 진동 같은 개념이야. 같은 개념. 얘를 1회로 정한 거냐 1초로 정한 거냐의 차이. 그래서 둘은 서로 그냥 수치상으로는 역수관계이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주기와 진동수. 예를 들어 얘가 3번 진동하는데 3초 걸렸대. 그럼 주기가 얼마야? 1초죠? 그럼 진동수도 1Hz인 거예요. 자, 근데 얘가 한 번 진동하는데 10초 걸렸대. 주기가 얼마야? 10초지. 그럼 진동수는 10분의 1, 0.1Hz가 됩니다. 예를 들어 2번 진동하는데 0.2초 걸렸대. 주기 얼마야? 0.1초지. 그럼 진동수는 10Hz. 1초 동안 10번 진동할 거거든. 그래서 1초당 진동 횟수를 우리가 진동수, 프리퀀시 약자 스몰 f를 쓰고 단위는 헤르츠 업적을 해요. 헤르츠를 쓰죠. 같은 개념이고. 참고로 이 둘은요 너무 중요해. 파원이 결정해. 주기진동수. 그래서 이제 파동의 여러 성질이 있습니다. 반사, 굴절, 회절, 간섭 이런 것들을 해도 일정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안 배우지만 소리의 높낮이를 진동수가 결정해. 낮은 소리, 높은 소리, 낮은 소리, 높은 소리 이거를 진동수가 결정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피타고라스 음계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하는 이 음계를 진동수가 결정을 합니다. 근데 봐봐, 내가 야라고 불렀는데 물속에서 들으면 이게 야 이렇게 변해? 야 이렇게 변해? 아니 똑같이 야 이렇게 똑같이 들려. 생각해보세요.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물속에서 음악을 듣고 그 박자에 맞춰서 연기를 하잖아. 그렇죠? 동일하게 들린다. 속도 차이 있지만 동일한 음으로 들려. 내가 벽에다 대고 야! 했더니 반사되면서 야! 이렇게 변하지 않지? 야! 야! 이렇게 변하지 않지? 똑같이. 그래서 주기진동수는 굴절 반사, 회절 반사로도 절대 변하는 값이 되게 중요해. 문제 풀 때 이게 엄청 중요해요. 자, 파동의 전파 속도까지 마무리 지어볼까요? 그럼 파동은 당연히 전달되는 속도가 있죠. 속도는 뭐분의 뭐죠? 시간분의 변이잖아. 그럼 파동의 전파 속도는 뭐야? 주기분의 파장이야. 한 주기가 뭐야? 한 주기가 요 한 사인 곡선에 걸리는 시간일 때 그때 이동거리 변이가 한 파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 주기분의 파장. 자, 주기와 진동수 주기 진동수 역수를 했죠. 대입하면 이게 F 람다라고 정리해요. F 람다. 이렇게. 파동의 전달 속도는 주기분의 파장 또는 진동 속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자, 예를 들어 볼게. 파동의 전파 속도가 주기분의 파장이란 말이지. 그럼 만약에 4분의 1 주기가 흘렀다. 그럼 무슨 뜻이야? 4분의 1 파장 전진했다는 뜻이고, 만약에 2분의 1 주기 시간이 흘렀다. 그럼 2분의 1 파장 전진했다는 뜻이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거를 좀 자세히 해볼까? 파동의 위상 변화가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 생긴 파동, 한 사인 곡선이 있어. 오른쪽으로 전달되고 있대. 속도가 V예요. 주기분의 파장이고 요 간격이 한 파장이라고 볼게. 자, 4분의 1 주기 되면 어떻게 돼? 4분의 1 주기. 파란색으로 쓸게. 4분의 1 파장 전진해. 그럼 얘가 이렇게 한 칸 전진하는 거야.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대신에 파동의 대표적인 특징이 연속성이에요. 파동과 입자의 가장 큰 차이가 연속성이야. 연속적으로 전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만약에 2분의 1 파장 전진하면 어떻게 돼? 그럼 같은 시간 동안 요게 한 파장이니까 요만큼 가는 거야. 2분의 1 주기 동안 2분의 1 파장 전진하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얘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의 의미가 뭐야? 되게 중요해. 위상역전의 의미가 있어. 위상역전. 위상이라는 건 그 위치에 따른 모양을 위상이라고 해. 보통 마루다, 골이다 이런 걸 다 위상이라고 표현해. 그럼 위상역전 2분의 1이 되면 2분의 1 주기가 되면 어떻게 돼? 마루가 뭐가 돼? 골이 돼. 골은 마루가 돼. 자! 정신 잘 차리고 봐! 오케이? 그럼 4분의 3 파장까지 해볼까요? 만약에 4분의 3 주기가 흘렀다 그러면 몇 파장? 4분의 3 파장 전진하니까 여기 와 있겠지, 그렇지? 그럼 얘가 무슨 곡선으로 변해 있어? 되시나요? 그러니까 모양만 보고도 몇 주기 흘렀구나 알아야 돼. 그리고 한 주기가 흘렀어. 그러면 다시 한 파장 전진하니까 얘가 이렇게 이만큼 와 있는 거죠.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되시나요? 그러니까 모양만 보고도 그냥 사인 곡선이 만약에 마이너스 코사인 됐다 그럼 한 주기 4분의 1 주기 전진했다. 만약에 코사인 그래프가 돼 있다 그럼 4분의 3 주기 전진했다. 오른쪽으로 이걸 다 분석할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파동이라는 거의 가장 기본 성질
간섭, 중첩의 원리를 해보죠. 파동의 간섭. 파동 n 파동의 빛의 성질일 때 파동의 빛의 간섭에 대한 성질을 좀 확인해 보죠. 자, 잘 봐. 간섭이라는 건 서로 두 파동이 만났을 때 서로의 위상에 영향을 주는 거. 위상이라는 건 뭐야? 마루나 포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걸 먼저 볼게요. 자, 서로 파동이 속도가 같은 두 파동이 진폭이 얘는 x고 얘는 y래. 둘이 서로를 향해 다가옵니다. 그럼 잠시 후 둘은 어떻게 될까요? 가운데서 만나겠지? 만나는 순간 어떻게 돼? 이렇게 진폭이 증가해. 이거를 그럼 진폭이 얼마가 돼? x 플러스 y라고 해요. 이걸 파동의 아주 중요한 기능, 원리, 중첩의 원리라고 해요. 이걸 배울 거야. 이걸 메인으로 배울 거야. 그래서 둘이 만나는 순간 진폭이 등려시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시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 둘이 갑자기 갈 길 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있어.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갈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진폭이 y로 유지, 얘는 진폭이 x가 유지가 돼. 이거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해. 왜 독립성이냐? 중첩이 돼서 겹쳐진 이후에 진폭이 2분의 x 플러스 y로 쪼개지는 것도 아니고, 얘가 y보다 크거나 작지도 않고 x보다 크거나 작지도 않고 원래 처음을 유지하잖아. 이걸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이때 우리가 이제 중첩의 핵심 원리, 원리에서, 자, 예를 들어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 어떻게 돼? 마루 더하기 마루, 더 큰 마루가 돼. 이걸 보강 간섭이라고. 골 더하기 골도, 역시 보강 간섭. 벡터야, 변이야, 더해지는 거야. 방향 같으면 더해지고 반대면 빼지는 거야. 근데 만약에 마루와 골이 만나면 어떻게 돼? 상쇄 간섭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뭐? 노이즈 캔슬링, 소음 제거 기술에 활용이 됩니다. 자, 봐. 내가 예를 들어 주변에 쾅, 탕, 팅팅팅, 쾅 이런 소음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노캔 기능이 있는 이어폰이 뭘 해줘? 빠르게 반대 위상파를 만들어. 이렇게. 그러면 합성파는 이렇게 진폭이 확 줄어요. 그래서 이 파동의 상쇄간섭, 중첩의 원리에 상쇄간섭을 통해서 뭘 한다? 소음 제거 기술에, 노이즈 캔슬링 기술에 활용이 된다. 우리가 보통 노캔에 있는 모든 이어폰은 뭐야? 이걸 활용하고 주변 소음을 빠르게 반대 위상으로 상쇄시켜요. 하나는 문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파동의 간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정상파를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정상파. 정상파를 이해하는 게 파동의 간섭을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한 기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확인해 보죠. 정상파. 영어로 스탠딩 웨이브라고 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얘들아! 파동은 연속성을 갖고 있어. 멈춰 있는 게 아니야. 계속 어딘가로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되시나요? 그러면 정상파라는 건 정지 상태처럼 보이는 파야. 스탠딩 웨이브라고 해. 그러니까 파동이 정지하는 게 아니고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자, 이런 거지. 봐봐. 이 줄이야. 기타 줄이야. 얘를 강하게 튕기면 어떻게 돼? 띠용 진동하잖아. 마치 파동이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처럼 보여. 관측이 돼. 이걸 정상파라고 하고, 우리가 이 파동의 간섭을 이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얘들아, 전체를 잘 봐. 기지감 쭉 펴시고. 자, 봅시다. 자, 이렇게 생긴 사인파.
이걸 입사파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로 가는 걸 반사파라고 해요. 둘이 만나서 한 덩어리처럼 보이는 파를 우리가 합성파라고 할게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합성파가 우리 눈에 관측되는 파동이 됩니다. 자, 그럼 입사파가 이런 식으로 사인 곡선의 형태로 여기를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고, 반사파도 이런 식으로 여기를 정확하게 관측 영역을 사인 곡선의 형태로 왼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대요. 무슨 일이 벌어지죠? 마루와 마루, 골과 골이 만나면 무슨 간섭이 돼요? 더 큰, 진폭이 더 커지는 보강 간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4분의 1 주기가 흐르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각각 4분의 1칸씩 4분의 1칸씩 전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사파는 오른쪽으로, 반사파는 왼쪽으로 4분의 1칸씩,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4분의 1칸씩 전진한다고. 그러면 입사파는 다음 모습이 어떻게 돼? 4분의 1칸 전진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연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연결 지을 거고, 얘도 반사파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연속성이 있으니까 연결할게. 그럼 이게 뭐가 되고? 마르골 상수 간섭이 사라져버려. 자, 그 다음에 4분의 1 주기가 더 흐릅니다. 그럼 여기서 4분의 1 주기면 처음에 뭐야? 2분의 1 주기잖아. 아까 2분의 1 주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댔어? 2분의 1 주기 무슨 의미를 갖고 있죠? 위상 역점. 마루는 골이 되고 골이 마루가 되는 순간이 원래 주기의 2분의 1이 지났을 때라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사인 곡선. 내 형태로 입사파. 반사파도 마이너스 사인 곡선의 형태로. 그러면 골골 마루 다시 보강 간섭이 일어나. 이렇게. 또 여기서 4분의 1 주기가 흐르면 얘랑 반대가 되겠지. 그럼 얘는 이렇게 코사인 곡선의 형태.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얘는 그냥 코사인. 합성판 역시 상수 간섭.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럼 관찰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는 거야? 보강간섭, 상쇄간섭. 보강간섭, 상쇄간섭이 계속 반복되면서 마치 그냥 제자리에서 줄을 튕긴 것처럼 띠용 진동하는 것처럼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처럼 관측이 돼.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합성파를 정상파라고 하는 거야. 자, 이 정상파에서 그럼 잘 봐. 요 지점 봐. 요 지점 매 순간 무슨 간섭이 일어나? 매 순간 무슨 간섭이 일어나? 보강 상쇄가 일어나. 그래서 마치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 마디라고 표현해. 자, 그럼 여기는 무슨 간섭이 일어나? 여기 고양이는 보강 간섭. 그래서 그 진폭이 몇 배가 됐어? 2배. 배라고. 자, 그럼 중요한 건 잘 봐. 여기 중요한 이제 마디에서 마디 또는 배에서 배 사이 간격이 얼마예요? 얼마야? 이 간격이 얼마야? 파장이 한 파장이잖아. 2분의 1 파장, 이걸 반 파장이라고 하고, 이 반 파장이 파동의 어떤 그 간섭의 규칙을 만드는 기본 단위가 됩니다. 이걸 좀 체크해 주는 게 중요해요. 사진 한 방 찍고 이제 본격적으로 간섭이라는 걸 확인해 보죠. 사진 한 방 찍어 이거 필기 해야 돼 나중에. 자, 다시 정리합니다. 파동이 뭐야? 한 점에서 발생한 진동이 매질을 통해 전파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파동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파동에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나라는 걸 뭐라고 그래? 종파.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 수직인 걸 횡파라고 하고, 대표적인 횡파가 뭐다? 빛이더라. 자, 우리가 이 파동의 기본 요소 뭐가 있다? 파장, 진폭, 주기 진동수, 특히 주기 진동수 너무너무 중요해요. 불절 1회 진동 시간이 주기고 1초 동안 진동한 횟수가 진동수입니다. 둘은 수학적으로 역수관계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며, 주기 진동수는 불절, 반사, 회절, 간섭을 해도 변하지 않는 값이야. 파원이 한번
만들어낸 선생님 목소리의 진동수 아 하면 전달되는 과정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아가 가는 다시 담고 그게 떨어지지도 않는다고. 그냥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전파 소리의 속도는 약 340m/s. 광속은 약 3억m/s. 굉장히 빠르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파동이라는 기본 성질이 네 가지가 있어. 반사, 굴절, 회절, 간섭이 있는데 우리는 일단은 간섭을 먼저 배울 거예요. 자 파동의 간섭이라는 건 뭐다? 서로 두 파동이 만났을 때 서로의 위상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간섭이라고 하고, 마루가 만나면 보강 간섭이, 골과 골이 만나면 상쇄 간섭이 일어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때 뭘 알게 됐냐면 두 파동이 특정 지점에서 만났을 때의 수학적 원리를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수면파 간섭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걸 델타라고 경로차라는 개념을 통해서 어떤 수학적 규칙을 알게 돼요. 경로차라는 건 두 전파원으로부터 한 점까지의 직선거리 차이를 경로차라고 합니다. 라지 델타를 쓰고 두 전파원으로부터의 직선거리 변이죠. 차를 경로차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요 두 개의 점파, 이걸 광원 S1, 광원 S2라고 할게. 근데 여기 예를 들어 P점이라는 점이 있었대. 여기서 빛을 보낸 거야. 빛. 여기서도 빛을 보낸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 좀 단순하게 여기서 빛이 하나, 둘, 셋, 3파장 같대. 3파장.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4파장 같대.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그래서 두 전파원 또는 광원으로부터 특정 점까지의 직선거리 차이를 경로차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잘 봐. 첫 번째, 보강 간섭 조건. 보강 간섭 조건. 자, 저 상황에서 보면 경로차가 두 전파원으로부터, 그러니까 두 전파원 또는 점광원, 요 한 점이 빛이 나오는 곳이라는 뜻이야. 요 점에서 나온 빛이 P점까지의 직선거리가 얼마였어? 3분 S1P 빼기 S2P의 절대값, 이 차이가 경로차인 거예요. 자, 저기 몇 파장이었죠? 쟤는 얼마? 3파장. 쟤는 얼마? 4파장이랬잖아. 오케이? 요거의 무슨 차? 절대값. 네, 크기. 요걸 경로차라고 한다고. 그럼 몇 파장 나요, 경로차가? 한 파장 나지. 자, 이 결과가 아까 저 2분의 1파장, 반파장이라고 하는 기준 그 단위에 만약에 짝수배다. m이 정수라고 하면 짝수. m이 0부터 출발하는 정수라고 하면 모든 정수를 짝수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죠? 곱하기 2 하는 거지. 무조건 짝수가 되지. 0은 원래 짝수이기도 하고. 맞죠? 짝수배일 때 이게 무슨 배? 짝수배일 때는 항상 무슨 간섭이 일어나더라? 그 점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더라. 예를 들어 잘 봐. 여기서 여기까지 100파장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장이 102파장이었대. 그럼 경로차가 얼마야? 2파장이지. 그럼 반파장이 몇 배야? 2분의 1파장이 4배지. 짝수배잖아. 그럼 저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무조건 두 전파원이나 점광원으로부터 한 점까지 직선거리를 쟀더니 그 차이가 2분의 1파장이 짝수배다. 그럼 무조건 거기는 무조건 보강 간섭이다. 보통은 보강 간섭일 때 빛은 밝은 무늬가 생깁니다. 밝은 무늬가 만들어집니다. 무늬가 만들어집니다. 자, 두 번째, 상쇄 간섭 조건입니다. 새로운 추점을 하나 등장해 볼까요?
Q죠. 자, 여기 직선거리랑 요 직선거리 비교할 건데 얘가 하나, 둘, 셋, 넷이었고 하나, 둘, 셋 반이다. 3.5 파장. 그리고 얘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3.5. 하나, 둘. 그러면 이게 하나, 둘, 셋 반이잖아. 그러면 얘는 셋으로 하죠. 다시 할게. 그럼 요 직선거리가 얼마? 하나, 둘, 하나. 이거 정신 못 차려서 왜 한 번에 그리면 안 돼? 요 직선거리가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일 때 이렇게. 이게 3.5 파장, 세 파장이에요. 여러분 상세 간섭이라는 건 경로차가 S1, Q와 3번 S1Q와 S2Q의 직선거리 차이. 절대값의 크기 차이고 이게 몇 파장? 3.5 람다 빼기 3 람다. 이 결과가 뭐야? 얼마죠? 2분의 1 파장이죠. 0.5죠. 이게 얼마? 2분의 1 파장, 반 파장의 2m 플러스 1 홀수배일 때. 모든 짝수의 더하기 1을 하면 뭐가 돼? 홀수가 되지. 홀수배일 때. 홀수배일 때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 항상 상수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두운 무늬가 만들어진다. 무늬가 만들어진다. 이게 빛의 간섭의 핵심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자, 잘 봐. 이런 거야. 여기서 빛이 마루로 출발해. 여기서도 마루로 출발해. 두 빛이 마루로 출발해서 여기서 둘 다 마루를 만나면 어떻게 돼? 더 큰 마루가 되지, 그치? 그럼 밝은 무늬가 돼. 근데 여기서 마루로 출발하고 마루로 출발했는데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위상 차이가 생기면서 여기서 마루골로 만들어져. 그러니까 얘는 마루로 갔을 때 얘는 골이 돼. 둘이 만나는 순간 어떻게 돼? 상쇄간섭이 돼. 그럼 어두운 무늬야. 어두워져. 그래서 보강간섭은 밝은 무늬, 상쇄간섭은 어두운 무늬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빛의 간섭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 규칙을 보니 서로 두 점파원 또는 빛이 방출된 두 점 광원으로부터 한 점까지 직선거리 차이가 무조건 2분의 1 파장이 짝수배야. 그러면 밝은 무늬,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것인 거고, 두 점파원으로부터 한 점까지 직선거리를 봤더니 직선거리 차이를 구했더니 그 경로차가 2분의 1 파장의 홀수배더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다? 상쇄 간섭, 어두운 무늬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때 이 M의 의미, M은 0, 1, 2, 3 이런 정수고 M0의 의미가 첫 번째 1이, 두 번째 2가, 세 번째 3이, 네 번째 일어나는 보강 또는 상쇄 간섭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걸 표로 정리하면 돼요. 이 표를 잘 정리해서 적어주세요. 자, 여기는 보강 간섭 조건. 경로차가 얼마? 2분의 람다 2m 짝수배일 때. 여기는 상쇄 간섭 조건. 경로차가 2분의 람다의 2m 플러스 1 홀수배일 때. 자, 그리고 여기서는 m. 자, m 0, 1, 2, 3, 점점점. 자, 봐. m에다 0 대입하면 얼마야? 이게. m에 0 대입하면 0이지. 곱해져 있으니까. 2분의 람다에 괄호 열고 2m 괄호 닫고.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 1람다, 2 대입하면 2람다, 3 대입하면 3람다. 자, 전부 다 2분의 1 파장이 몇 배야? 0은 0이고 2, 4, 6, 8, 10 이런 식으로 짝수배로 진행이 되겠죠. 이게 뭘 의미한다? 얘
여기다가 m에 0 대입하면 얼마야? 1이 있기 때문에 0이 아니죠. 2분의 1 람다. 여기에 대입하면 2분의 3 람다. 여기는 2분의 5 람다. 2분의 7 람다. 전부 다 2분의 1 파장 1, 3, 5, 7으로 나간다. 이때 m이 equal 0이라는 게 뭐? 첫 번째 보강 또는 첫 번째 상쇄관계. 얘는 두 번째 보강 또는 두 번째 상쇄. 얘는 세 번째 보강, 세 번째 상쇄. 네 번째 보강, 이걸 의미한다. 자, 경로차라는 게 뭐라고? 경로차이기. 두 전파원, 그러니까 여기서 파동이 발생하고 여기서도 파동이 똑같은 파동이 동시에 발생해. 그럼 똑같은 빛이 동시에 발생해서 한 점까지 직선거리를 쟀어. 요 점까지 두 파동이 동시에 여기를 도착했대.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요 한 점에 두 파동이 둘 다 지나가고 있대. 그 한 점까지의 뭐 직선거리 차라고. 자, 그 직선거리 차이가 2분의 1 파장, 반 파장의 짝수에다 무슨 간섭이라는 것이다? 무조건 보강 간섭. 밝은 무늬가 나오는 것이다. 만약에 그 두 전파원으로부터 직선거리가 경로차가 2분의 1 파장의 홀수배다. 뭘 의미한다? 상쇄 간섭, 어두운 무늬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걸 표로 정리합니다. 되셨나요? 간섭의 의미는 알겠죠? 간섭이 뭐야? 두 파동이 만났을 때 두 파동이 서로의 위상의 영향, 마루나 골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마루가 만나면 더 큰 마루, 보강 간섭. 골과 골이 만나면 더 큰 골, 보강 간섭. 마루와 골이 만나면 사라지는, 줄어드는 상쇄 간섭이 만들어진다. 오케이? 빨리 사진 한 방 찍어. 그 다음에 영의 실험을 하고 잠깐 쉴게요. 되셨나요? 자, 일단은 파동의 간섭이 뭐다? 두 파동이 만나서 서로의 뭐에 영향을 준다? 위상이. 위상이 뭔데? 위치와 모양, 마루나 골을 이면 특정 위치에서 특정 모양이 정해져 있어. 이걸 위상이라고 그래.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위상 두 개가 뭐야? 마루나 골. 되셨나요? 이때 보강 간섭이 뭐다? 서로 위상이 같을 때. 마루나 마루, 골과 골. 더 큰 마루나 더 큰 골이 될 때.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이 뭐다? 위상이 반대일 때. 마루와 골이 만나면 사라질 때. 오케이? 물론 위상 진폭이 다르면 사라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A 파동의 P 파동의 진폭은 2A래. 2A 플러스 2A. Q 파동의 진폭은 마이너스 A래. 둘이 상쇄 간섭이 일어나면 총 합성파가 얼마가 돼? A가 돼. 플러스 A가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어쨌든 상쇄된다. 동일한 진폭이면 사라지는 거. 자, 이때 빛이 간섭을 일으키면 보강 간섭이면 무슨 무늬가 생긴다? 밝은 무늬. 상쇄 간섭이면 어두운 무늬. 자, 이때 두 점으로부터 한 점까지의 두 점파원 또는 두 점광원, 그러니까 여기서 빛을 방출했고 빛을 동시에 방출했을 때 한 점까지의 직선거리 차이를 뭐라고 한다? 경로차. 그 경로차가 2분의 1 파장의 짝수배다. 무슨 간섭이다? 보강 간섭. 밝은 무늬. 자, 그 경로차가 2분의 1 파장의 홀수배다. 무슨 간섭이다? 상쇄 간섭. 빛의 간섭일 땐 무슨 무늬? 어두운 무늬가 된다. 소리가 상쇄 간섭이면 뭐라고 그게? 노이즈 캔슬링, 노캔이라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영의 실험으로 갑시다. 자, 일단은 아까 얘기했지만 빛에 대한 연구를 제일 많이 하는 과학자 중에 하나가 뉴턴이에요. 그리고 현존하는 가장 고효율의 망원경은 뭐야? 뉴턴이 만든 뉴턴식 망원경이에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나 색수차라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그 렌즈를 이용한 굴절 망원경의 단점이 있어. 그걸 전부 다 상쇄시킬 수 있는 가장 이제 고효율의 형태의 망원경이 바로 뉴턴이 만든 뉴턴식 반사 망원경이에요. 그런 빛에 대한 업적을 굉장히 많이 이루었던 뉴턴은 빛을 뭐라고 생각했다? 입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뉴턴의 위대한 명망이 거의 100년 가까이 빛을 입자로 정설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뉴턴이 이 빛을 입자라고 주장한 게 약 100년 뒤, 100년 좀 안 됐은
안 된 시기인데 거의 100년이야. 약 100년쯤 됐을 때 이제 토마스 영이라는 과학자가 빛의 그 이중 슬릿의 간섭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빛이 파동이라는 걸 정설로 만들어요. 토마스 영이 등장하면서 약 100년 동안, 그러니까 진짜 다 100년이야. 뉴턴이 광학을 방출한 게 1703년인가 그래. 1703년인가 4년인가 그렇고 1803년인가 4년쯤에 그 토마스 영이 빛의 이중 슬릿의 간섭 실험을 통해서 간섭한다는 건 파동이라는 증거거든. 파동 정설을 만들고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광전력과에 대한 실험적 해석으로 빛은 입자성을 띠며 이중성, 입자이면 파동이다. 둘 다 된다. 라는 걸 발표하면서 이제 양자역학의 시대가 열리죠. 자, 어쨌든 잘 봐. 영의 시각. 빛의 간섭. 자, 토마스 영, 어린 영, 젊은 영이라고 해요. 이 사람도 천재야. 6살 때 6개국을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17살 때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나이쯤에 그 이중 슬릿의 간섭을 통해서 빛이 파동이라는 걸 정설로 만들고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의사가 되고 그 로제타석이 없어서 안타깝게 2등이 됐지만 어쨌든 이집트 상형 문자를 분석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또 사람이 방귀 뀌면 뭐 나와? 메테인 가스 나오죠. 불 붙잖아. 그런 걸 발견한 사람도 이 사람입니다. 많은 업적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 뭐야? 이중 슬릿의 간섭 실험입니다. 되게 중요하고 유명한 거. 자, 잘 봐. 슬릿이라는 건 장애물을 넣으면 장애물. 이 장애물을 이중으로 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구멍이 2개 있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이중 슬릿이라고 하고 2개를 연달아 세워서 이중 슬릿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봅시다. 이게 어려워요. 자, 잘 봐. 뉴턴이 빛이 입자라고 했던 얘기를 깬 이론이니 되게 어렵고 중요하죠. 자, 여기서 광원에서 빛을 보냅니다. 그럼 빛은 회절이라는 걸 해요. 회절은 뭐냐면 파동의 고유 성질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전자도 양자역학 등장 이후로 물질도 회절하지만 자, 어쨌든 회절이라는 건 당시만 해도 파동의 고유 성질이었고 파동이 장애물 뒤로 장애물을 만날 때 장애물 뒤로 퍼져나가는 넓게 퍼지는 현상을 회절이라고 해요. 간섭이나 회절은 당시만 해도 파동의 고유 성질이었어. 자, 뭐 예를 들어볼까? 야, 내가 어두운 방에 있는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 빛이 이렇게 퍼져온다. 잘 봐. 분명히 문 틈을 요만큼 열었지? 그럼 빛이 이렇게 와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들어와? 옆으로 퍼져 들어온다고. 이게 회절이라는 현상이란 말이지. 파동의 고유 성질이고. 물론 양자역학으로 가면 전자도 회절해. 자, 어쨌든 양자역학 등장 전까지는 파동의 고유 성질이 뭐다? 회절과 간섭이다. 자, 잘 봐. 그럼 여기서 얘가 회절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동일한 거리로 갑니다. 이게 동일한 두 전파원, 그러니까 아까 S1, S2가 여기를 의미하는 건데, 자, 여기서 나온 에바! 여기서 나온 빛이 여기에 회절해서 도착하는 애도 있을 거고, 여기에 마루로 그러니까 이게 마루로 도착하는 지점만 체크하는 거야. 여기에 마루로 도착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마루로 도착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넓게 회절이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오케이.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먼저 예측을 해볼까? 이렇게 생긴 두 개의 구멍에다가 뒤에 스크린을 놨어. 빛이 회절한다는 건 일단 그렇다 치고 여기다 빛을 보냈을 때 이 두 구멍을 통과하면 우리의 예측은 이렇게 생길 거라고 예측을 했겠지. 아니야? 구멍이 2개니까 이 두 구멍을 통과한 빛이 여기 하나 이렇게 궤적이 생길 거라고 예측을 했단 말이지. 얘들아, 일어나서 기지개 한번 쭉 펴, 빨리. 피곤해도 야, 내가 더 힘들어. 더 피곤하고. 내가 젊잖아. 앉아있잖아. 서있잖아. 중요한 건 이게 알아야 되는 건 난 다 알아. 시험 봐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잖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틈을 통과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했어. 실험을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가 일정한 간격으로 넓게 퍼지더라 이거지. 자, 예상했던 결과는 이거였는데 실제 결과는 이거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자,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가 반복된다는 건 뭐야?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이 반복된다는 거야. 빛이 간섭을 일으킨다고? 파동이네. 이게 빛이 파동이라는 증거인 거야. 되시나요? 아까 얘기했지만 당시만 해도 파동의 대표 성질이 뭐야? 연속성. 이건 여전히 연속성. 입자의 대표 성질은 불연속성. 수학에서 미분 가능하다를 우리가 연속성, 컨티뉴이라고 영어로 컨티뉴. 반대말이 퀀텀. 양자역학을 뭐라고? 퀀텀. 퀀텀이 양자역학을 표현하는 대표 단어라는 거지. 연속성, 간섭, 회절. 그럼 잘 봐. 이 간섭과 회절에 의한 결과가 이거라고. 그럼 빛이 이게 뭐야? 파동이구나, 정설이구나.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러면 봐봐. 이제 파동이다. 자, 이때 이게 의미가 뭐야? 밝은 무늬가 뭐다? 보강 간섭을 의미야. 이 사이에 어두운 무늬가 뭘 의미한다? 상쇄 간섭을 의미한다. 이때 이제 무늬 사이 간격이 뭘 의미하냐면, 자, 얘가 여기다 할게요. m = 0, 얘는 m = 1, 얘는 m = 2, 얘는 m = 3을 의미한다. 아까 쓴 표 기억나시나요? 무슨 소리야? 여기가 m = 1이라는 건 뭐야? 경로차가 한 파장 난다는 뜻이야. 여기서 여기까지 빛의 파장이 1억 파장이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빛의 파장이 얼마? 1억 한 파장이야. 그래서 그 차이가 얼마큼 나는 거야? 한 파장 난다는 뜻이야. 아까 표 정리했잖아. m = 1이면 뭐야? 보강 간섭일 때 경로차가 1파장이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는 뭐야? 경로차가 2파장.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1억 파장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1억 2파장이라는 뜻이야. 그 차이가 2파장 난다는 뜻이야.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어두운 무늬는, 여기가 어두운 무늬다. 여기서는 얼마? m = 0인 첫 번째 상세 간섭. 여기는 m = 1인 두 번째 상세 간섭. 어두운 무늬죠. 여기서는 m = 2인 세 번째 상세 간섭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이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가 반복된다. 빛이 회절 간섭한다. 파동이구나. 정설이 된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무늬 자체가 빛이 뭐라는 증거다? 뭐라는 증거다? 파동이라는 증거다. 이 무늬가 빛이 뭐라는 증거다? 빛이 파동이. 왜? 뭘 했기 때문에. 이 무늬의 의미가 뭐야? 빛이 뭐란 거다? 간섭과 회절을 하죠. 이 무늬의 의미가 빛이 회절과 간섭을 동시에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무늬라. 되셨나요? 자, 저걸 이제 수학적으로 경로차, 광로차를 체크해 볼 건데, 자, 이거 조금 어려워요. 잘 봐. 요 거리를 D라고 할게요. 자, 요 스크린 사이의 거리를 요 사이를 L이라고 할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요거.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밝은 무늬의 중심과 밝은 무늬의 중심까지 직선 거리를 델타 X라고 해봅시다. 저 델타 X를 구해야 돼요. 그럼 잘 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 거리 차이가 뭐인 거야? 경로차인 거랬잖아. 아까 경로차라는 건 두 전파원으로부터 또는 전광원으로부터 나온 두 빛이 한 점까지 도착했을 때 그 한 점으로부터 직선 거리 차이를 뭐라고 했다? 경로차라고 했죠. 보통 빛의 경로차는 편의상 광로차라고 해요. 광로, 빛광, 빛이 간 경로차, 광로차 역시 동일하게 델타라고 표현해요. 경로차. 잘 봐!
자, 여기다가 수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여기다 수선을 하나 딱 그으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사실 달라. 근데 이걸 같다고 근사할 수 있어. 왜 같다고 근사 가능하냐면 D라는 간격이 사실 엄청 작은 값이야. 커터 칼날 하나가 차이. 칼날 하나 정도 간격이야. 우리 생각보다 근사값 많이 쓴댔죠. 3.14는 뭐가 떠올라? 파이가 3.14야? 아니죠. 3.14 1592도 아니야. 그렇지? 되시나요? 이런 것도 가능해. 그럼 봐봐. 만약에 요 길이가 L이야. 요 길이도 L이야. 요 각이 세타인데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이래. 말이 되나요? 안 되지. 내가 여러분들 설득시켜볼게. 만약에 얘가 89.999999였다면 무한히 나가는 게 아니고 딱 소수점 다섯 때까지 9야. 얘도 89.9999999999야. 그럼 우리 눈엔 90도로, 우리 눈엔 각도가 돼도 100도 90으로 보이거든. 하지만 실제 90은 아니죠. 그럼 만약에 이 L이 충분히 길고 세타가 충분히 작아. 그럼 결국 얘는 쭉 가다 보면 어디선가 만나는 이런 형태의 이등변, 여기가 수직에 가깝고 수직에 가까운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그럼 자, 질문. 사인 세타 얼마야? 빗변분의 높이 L분의 X죠. 탄젠트 세타 얼마야? 밑변분의 높이 L분의 X라고. 이런 일인 거죠. 실제로 사인 값과 탄젠트 값을 근사해서 많이 유도해요. 왜? 사인 함수 어떻게 만들어져? 이렇게 만들어지죠. 탄젠트 함수 어떻게 나가? 이렇게. 그러니까 0에서 90 사이 얼추 비슷한 수치를 보여요. 똑같진 않아. 비슷해. 무슨 말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봐봐. 아까 얘기했지만 이 D라는 간격이 커터 칼날 하나 간격이야. 너무 작은 간격이니 이걸 충분히 같다고 근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잘 봐. 그럼 요 차이 이게 뭐가 돼? 요게 뭐가 돼? 요게 뭐가 돼? 두 점으로부터 산점까지 직선거리, 두 광원으로부터 한 점까지 직선거리 차 뭐가 되는 거야? 경로차, 광로차가 되는 거야. 여기가 광로차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세타라고 하면, 자, 세타라고 하면 경로차 D는 D의 무슨 세타? 사인 세타가 되고, 이거는 D의 뭘로? D의 탄젠트 세타로 근사할 수 있다고요. 자, 탄젠트 세타면 밑변분의 높이. 여기서 수선을 하나 쭉, 이게 직선을 하나 그으면 이게 세타가 되거든.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또 뭐야? 밑변분의 요 직각삼각형을 기반으로 하면 또 뭐야? 밑변분의 높이잖아. 그럼 탄젠트 세타니까 D에 뭐가 되는 거야? L분의 델타 X가 되고, 이게 짝수면 2분의 람다의 2m, 홀수면 2분의 람다의 2m 플러스 1로 이렇게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눈으로 보면 돼. 우리가 알아야 될 결과는 이게 아니야.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결과는, 그럼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결과는 뭐냐? 이건 얘를 이용해서 델타 x에 대한 얘를 이용해서 델타 x에 대한 값을 알아요. 이 델타 x. 밝은 무늬의 직선거리차.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잘 봐. 그러면 얘를 이용하면 D 곱하기 L분의 델타 X가 2분의 람다의 2m인 거란 말이지. 짝수든 홀수든 어차피 간격은 요 간격이나 중심에서 요 간격이나 요렇게 해서 요 간격이랑 어차피 간격은 똑같아. 그러니까 밝은 무늬의 짝수배로 하면 이걸 델타 X에 대해 정리하면 어떻게 돼? 델타 X는 2D분의 L람다가 되고, 이 델타 X라는 건 이렇게 접근할 수 있거든. 여기에 0을 m에다가 0을 대입한 값과 m에다가 1을 대입한 값의 차이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m에다가 0을 대입하면 여기고 1을 대입하면 여기니까 그거의 직선거리 요 변유 차이를 요 탄젠트 세타로 알아내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m에다가 1을 대입한 값과 델타 x는 x에 1을 대입한 값과 0을 대입한 값의 차로도 접근할 수 있거든.
다 됐고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야? d분의 L 람다 0 대입하면 0. 그래서 결국은 자, 이 모든 과정을 다 몰라도 돼. 이거 하나만 외우면 돼.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또는 어두운 무늬 어두운 무늬 사이 간격 델타 x를 d분의 L 람다로 표현합니다. 이걸 외워. 이걸 다른 말로 회절 정도라고 하고 d는 슬릿 사이 간격이고 L은 스크린 사이 거리 델타 x 무늬 사이의 간격입니다. 이게 나중에 양자역학에서 이제 전자현미경의 정밀도, 전자현미경의 분해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 전체 과정에서 이 무늬는 뭐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이 무늬가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빛은 파동이다. 왜? 회절과 간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간섭 무늬 간격을 이렇게 델타 x는 d분의 L한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고 쉴게요. 예를 들어 여기가 밝은 무늬고 밝은 무늬야. 이때 중심에서 중심까지 요 크기가 델타 x였고 이때 파장이 람다였대. 그럼 여기가 밝은 무늬고 여기 무슨 무늬야? 어두운 무늬죠. 이때 파장을 2분의 람다로 바꾸면 이 어두운 무늬가 무슨 무늬로 바뀔까? 밝은 무늬로 바뀌겠지.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여기가 얘도 사실 줄어요. 그래서 좀 두껍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게 아까 밝은 무늬였던 게 어떻게 돼? 델타 x도 2분의 델타 x로 바뀌면서 밝은으로 어두운 무늬가 밝은으로 바뀌고 어두운 무늬가 그 사이로 뛰어들어간다. 대신에 빛의 간섭까지 해야 되는데 얇은 막의 간섭을 해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힘들어 보이시니까.